어제 뉴스파이터 이 패널 분들은 물론이고 진짜 전 언론사 기자들을 지치게 만든 그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장제원 의원의 아들 노엘 씨 얘긴데요. 어제 저희 방송 때까지만 해도 소식이 없었는데 저녁 7시쯤에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아하. 래퍼 노엘은 지난달 무면허 운전 상태로 접촉사고를 낸 뒤에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 머리를 들이받아서 이번 경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요. 당시 현장에서 체포가 됐다가 귀가 조치된 뒤에 12일 만에 경찰에 출석을 하게 된 겁니다. 어제 경찰 조사는 6시간가량 이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야, 지금 어제 사실은요. 뉴스파이터 이 도중에라도 출석했다는 속보가 들려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끝날 때까지 안 나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기자들은 물론이고 우리 뉴스파이터 패널 분들도 아 뭐야 안 오는 거야 막 그렇게 기다렸던 그런 사안인데 어제 저녁쯤에 경찰에 출석한 모습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 측정 왜 거부하셨습니까? 진짜 누굽니까? 누구 말씀 나왔습니까? 아버지 사퇴까지 하셨는데 하실 말씀은 없으세요? 노예 씨 혐의 인정하십니까? 노예 씨 뭐라고 진술하셨습니까? 동승자 누굽니까? 술 누구랑 드셨나요? 아버님 캠프에서 사퇴하셨는데 하실 말씀 없으세요? 만드실 건가요? 은퇴하실 건가요?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뭐라고 진술하셨습니까? 글쎄요. 예상은 했습니다만 그야말로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어제 7시쯤 경찰 출석을 했는데 일단 옷차림도 화제를 모았습니다. 티셔츠에 검은색 재킷 농구 차림이었는데 왜 화제였냐면은 당초 사고가 난 그날 보면은 머리 색깔이 노란색이었거든요. 그런데 갈색 빛으로 변했습니다. 또 앞서 다른 일로 경찰에 출석할 때 모자를 푹 눌러 쓴 모습이었는데 이번엔 모자도 쓰지 않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언론 노출을 어느 정도 부담스러워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조사 같은 경우는 오전 10시쯤에 이게 옛날 모습인가 봐요. 예, 아하.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모자를 푹 눌러 쓴 모습이잖아요. 네. 얼굴을 거의 가리지 볼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단정한 모습으로 취재진 앞에 섰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외모라고 할 수 네. 있습니다. 당초 일반적으로 교통조사 출석 시간이 10시여서 이때부터 취재진들이 대기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오후 7시 다 돼서 도착을 했고요. 네. 또 일반적으로는 이 조사가 교통조사계 쪽에서 이루어지는데 본관 쪽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얘기가 들렸고 실제로 서초경찰서 본관 쪽으로 출석을 해서 6시간 동안 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하하. 오윤성 교수님이 추정해 보시면 노엘 씨가 사고가 일어난 지 12일 만에 와서 6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에 나왔단 말이에요. 어떤 조사를 했을까요?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음주 측정을 갖다가 불응했죠. 거부한 거네. 예. 그리고 이제 무면허 운전은 이거 확실한 거고요. 또 이제 공무집행 방해 이것까지는 이제 뭐 크게 논란이 없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이제 음주 측정을 거부를 했기 때문에 이 장 씨가 음주 운전 사실을 입증을 하기 위해서 관련 증거를 그동안 경찰은 지금 수집을 해왔는데 네. 이번에 이제 노엘 씨가 술을 마시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그리고 이제 주류를 주문한 내역 등을 확보를 한 것으로 이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토대로 해서 당시 운전을 했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과연 이제 처벌 가능한 수준인가에 대해서 현재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추가적으로 이제 지난번에 공무집행 방해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이렇게 폭행을 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가슴팍 밀치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네. 이제 진단서를 지금 제출받았고, 그래서 이제 상해 혐의를 추가할 것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네. 그래서 아마 좀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백성문 변호사님 저렇게 이 경찰에 출석해서 6시간 조사를 받는 걸로 지금 끝난 게 아니라 분위기가 지금 상당히 여론이 안 좋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뭐 심지어 장제원을 향해서 의원직 박탈이라는 국민청원까지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예 씨가 이제 술을 마시는 장면 CCTV나 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애당초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사전에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지 않는 이상은 예전에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이창명 씨 그때 술 먹고 잠적했다가 술 먹는 장면 다 있었는데도 음주운전 혐의 인정 안 됐잖아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런 것 가지고는 입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조금 전에 노예 씨 뭐 예상이 어느 정도 됐었습니다만 경찰에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했는데 영장 신청됐어요. 네, 영장 신청하는 과정에서 죄명에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음주운전 부분은 빠졌고요. 근데 음주운전 혐의 빠진 게 그러니까 음주 측정 거부가 사실상 음주운전보다 더 중하게 처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음주 측정을 끝까지 거부하면 강제로 못하니까 강제로 못하면 그럼 술 먹고 끝까지 안 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상 동일하게 일단 처벌이 되고 더 심하게 처벌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술을 먹었던 정황 정도를 확인한 것뿐이지 그게 이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려고 했던 건 아닌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네. 글쎄요. 이 노엘 씨가 사회적으로 지금 비난 여론이 거셉니다. 그리고 뭐 아버지인 장제원 의원은 SNS를 통해서 지금 집안이 쑥대밭이 됐다 이런 표현도 올리기도 했는데 이번 일로 자숙과 반성을 할지 아니면 마음 한켠에 정말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고 생각을 할지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전자의 길 기대를 해볼게요. 정말로 자숙도 하고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민폐를 끼친 것, 누를 끼친 것도 정말 반성해 보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결론 나올지 영장은 신청됐다고 하는데 어떤 결론 나올지도 뉴스파이터가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도로 위 상황 좀 볼게요.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안진영 기자님. 네, 만약 내가 운전을 하다 이런 일을 겪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영상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준비된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차량 한 대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그 순간 저 멀리서 다가오는 무언가와 쿵 부딪힙니다. 뭐야 이게? 이 충격의 여파로 차량은 옆 가드레일까지 2차로 부딪히는데요. 네.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과연 무서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 멀리서 다가오는 무언가 바로 멧돼지였습니다. 호호! 어디서 튀어나왔는지도 모를 이 멧돼지에 차마 피할 새도 없이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었고요. 화면에도 보이듯 파편은 이리저리 튀고 차량 앞부분은 형체도 제대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됐다고 합니다. 멧돼지의 글쎄요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멧돼지가 괴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상상했던 거 이상인 것 같아요. 지금 차체가 파편 튀기는 거 보세요 지금.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저 운전자야말로 그야말로 정말 운이 나빴다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지난 9일 오후 5시께 경상북도 안동시 한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세상에.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이 멧돼지가 갑작스럽게 정말이지 저돌적으로 튀어나온 거죠. 네. 그래서 이 차량과 부딪힌 건데 이 차량하고의 거리가 불과 40m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 차량이 100km로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멧돼지가 나타나서 부딪히게 된 건데요. 네. 이렇게 멧돼지와 부딪힌 차량 결국엔 가드레일까지 들이받았고요. 에어백까지 다 터졌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폐차가 됐다고 합니다. 어머 세상에 지금 저 상태 보세요. 차량의 상태를 보세요. 진짜 종이장처럼 앞부분이 찌그러졌습니다. 근데 오윤성 교수님 저 정도 눈 깜짝할 새에 다가오면 돌진하면 그 어떤 운전 대가도 못 피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사고를 낸 운전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초보 운전이기 때문에 저 상황을 피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자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중요한 것이 예상 가능한 상황이냐 이거죠. 고속도로에서 저렇게 갑자기 멧돼지가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것이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물체가 아니라 이쪽으로 향해서 이제 접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본인이 이제 몰고 있는 이 차량의 그 속도가 약 그 시속 100km라고 하니까. 어이구. 그러니까 이제 저 상황 같으면은 글쎄요 이분이 뭐 초보 운전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초보 운전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글쎄요 쉬운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흔치는 않겠지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실제로 일어났고요. 저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을까요, 백성 변호사님? 저거는 사실 지금 100km로 달리는데 40m 정도 진입했을 때 눈으로 봤으면 거의 찰나적 순간입니다. 지금 충돌까지. 근데 저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만 생각해볼까요? 뭘까요?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었어요. 피하려고. 네. 그럼 옆에 낭떨어집니다. 아, 그러네요. 왼쪽으로 피했어요. 왼쪽에 차 달려오면 어떡하죠? 그래서 중앙분리대로 가는데 그러겠네요, 잘못하면 더 큰 사고가 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많은 누리꾼들은 이건 초보고 뭐고 할 게 아니라 거기서 뭔가를 하면 오히려 더 큰 2차 사고로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게 네. 일반적인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또 어떤 네티즌은 저 상황이면 피하면 안 된다. 그냥 나가야 된다. 그래야 2차 대형 사고가 안 난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분이 초보여서가 아니고 정말 억세게 운이 안 좋았던 하루였다. 그래도 많이 다치지 않으셨으니까 천만다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 다시 강조하지만 안전벨트의 정말 소중함이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엔 멧돼지가 아니라 뭔가 느닷없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건 또 뭡니까 백성원 변호사님? 네, 이것도 역시 멧돼지만큼이나 피하기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이번에도 차량 한 대가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네네. 오른쪽에 있는 가로수 하나가 그대로 차량을 덮치죠. 지금 도로가 난리면 난리 진짜. 비가 오고 있는 날 가로수가 힘을 잃고 부러진 건데요. 아마도 썩은 가로수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행히 마주오던 차량도 속도를 멈췄고요. 그리고 도로가 복잡한 상황이 보시는 것처럼 아니었기 때문에 2차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이 가로수 날벼락을 맞은 차량 주인 새 차를 뽑은 지 딱 나흘째 되던 날이었다고 합니다. 워머 어떡해요 세상에. 저 타이밍 한번 참 야속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세상에. 네, 그러기나 말입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전북 고창의 한 도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근데 영상을 보셔서 알겠지만 전날 비가 내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피해 차량은 저렇게 가로수가 쓰러지면서 앞유리와 조수석 쪽에 이 문짝이 크게 파손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나무가 왜 쓰러졌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책임 소재를 좀 따져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첫 번째 생각해볼 부분이 혹시 날씨 때문인가? 태풍 때처럼 엄청 강풍이 불었나? 이 부분일 텐데 네. 피해 차주에 따르면 전날 태풍이 아니었고 그냥 보통의 비바람 수준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나무가 쩍 갈라졌어요 지금. 네, 그러면서 이 차주가 주장하기를 나무가 썩어서 넘어진 것이고 지자체가 관리 부실을 인정했다고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저 운전자분 집 참말로 차 뽑은지 나흘밖에 안 됐는데 지금 사고 났어요. 지금 어디 가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저게 이제 중요한 것이 태풍이 왔었느냐. 사실 태풍 같은 게 오게 되면 저희 천재지변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아까 얘기하는 거 보니까 태풍이 아니었다라고 하는데 피해 차량 주인 같은 경우가 이제 이 책임이 있는 고창군에다가 신고를 했을 때 고창군에서 그럼 모든 걸 다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조금 있다가 말이 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우리가 지금 들은 보험사가 있으니까 보험사하고 얘기를 해라. 그런데 지금 이거와 연관돼 가지고 이 손해배상의 주체가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지금 이 영상을 시청을 하던 많은 누리꾼들은 전부 다 저거는 지자체가 배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통상적으로 그 관내에 있는 그 나무들 같은 경우는 순찰을 하다가 시원찮으면 베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고를 갖다가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활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많은 네티즌들의 일반적인 그 분위기는 이거는 이 사람에게 그 책임을 갖다 묻는 것이 아니라 단 1%도 묻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지자체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네. 하는 것이 중론인데 그 결과가 주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론은 그런 상황인데 실제 결론은 어떻게 날지 궁금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독일도 나무 때문에 난리가 났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독일의 한 항구 도시를 허리케인이 강타한 건데요. 어떤 상황인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거대한 토네이도가 한 마을을 덮쳤습니다. 아이고. 시속 100km가 넘는 강풍에 해변에 설치된 파라솔이 날아가는가 하면 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쓰러지기까지 하는 어머, 모습을 볼 수가 세상에. 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29일 독일 북부 항구 도시 킬을 강타한 허리케인으로 도시 곳곳이 아수라장이 됐다고 합니다. 아니 저 정도면요 백성원 변호사님 지금 나무가 뽑힌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인명피해도 컸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독일이 보통 1년에 한 60에서 70차례 정도 토네이도가 온다고 하는데 그래요? 저 바람이 시속 100km 오, 정도 세상에. 됩니다. 손자로 보셨던 것처럼 나무가 뽑히고 파라솔이 날아간다면 사람도 충분히 날아갈 수 있겠죠. 그러겠네요. 그래서 지금 보트를 타고 있던 4명이 강풍에 날아가서 지금 중상이라고 합니다. 어머 세상에. 당시 부상자들을 구조했던 소방대원과 목격자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lso augenscheinlich ist es so gewesen, dass die Personen auf dem Steg standen und versucht haben, die Ruderboote zu sichern. Die Windhose sie direkt erfasst hat und das Boot und auch die umliegenden Gegenstände in die Luft gewirbelt hat. Die Personen von diesen Gegenständen getroffen wurden, zum Teil ins Wasser geworfen wurden. Und wir hatten im Endeffekt 3 Schwerverletzte,
3 leicht Verletzte. Man kennt das ja nur generell nur aus irgendwie Nachrichten so, ja, in den USA zog ein Tornado längs und so und sowas dann in Real Life mal zu sehen, ist schon echt was anderes und das waren schon echt Dimensionen, die ja, irgendwie alle Vorstellungen übertreffen. 정말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절감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자, 얼마 전에 도쿄 올림픽이 끝나면서 이제 세계적인 행사는 다 끝났겠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안진용 기자님. 네, 그런데 아직 남았습니다. 2020 두바이 엑스포가 현지 시간으로 10월 1일, 바로 오늘 개막했습니다. 어허. 영상과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1년간 연기됐던 두바이 엑스포가 오늘 성대한 막을 올렸습니다. 오늘의 개막식을 시작으로 182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가는 두바이 엑스포. 이 엑스포가 남다른 의미를 갖는 이유는요. 지난 1851년 영국 런던에서 처음 엑스포가 개최된 후 중동에서 열리는 첫 번째 엑스포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엑스포에는 총 192개국이 참가해서요. 각국의 문화와 첨단 기술 등을 뽐낼 예정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물론 참석해 한국관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전 세계인들에게 국내 첨단 기술을 어떻게 선보일지 기대가 됩니다. 저 엑스포가 무려 6개월간 계속된다면 이 준비한 규모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네, 엄청납니다. 네. 지금 이제 저것이 2013년에 엑스포 개최가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3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41조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전면 탈바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이것이 이제 중동에서 열리게 되는 첫 엑스포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는데요. 아하. 이미 기존에 이제 높이 828m, 약 163층의 세계 최고층 빌딩이 있는 거기에다가 세계 최대 도서관, 가장 커다란 관람차인 아인 두바이라든가 네. 이런 여러 가지 것들과 더불어서 지금 그쪽에다 지하철 노선 2개를 신설하고 그리고 신공항을 개장했다라고 해서 완전히 이쪽에 새로운 그 랜드마크를 만드는 데 주력을 했는데요. 사실 저 두바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돈이 많은 곳이긴 하지만 이번 기회를 이용을 해서 완전히 저쪽에서 업그레이드 그리고 탈바꿈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두바이는 모르긴 몰라도 흥분과 기대감으로 들썩일 것 같은데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few minutes, we will be opening our doors and launching our opening ceremony to welcome the world, 192 nations to Dubai in a global exhibition that will bring people from all around the world together. We're very excited. We feel quite prepared. اليوم يلتقي العالم بأسره على أرض دولة الإمارات العربية المتحدة. واليوم نشهد معا انطلاقة جديدة نفتتح على بركة الله إكسبو 2020 دبي والله ولي التوفيق. 그런데 김유진 아나운서 궁금한 게 있어요. 저렇게 사람 많이 모이는데 코로나19 방역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인지 이를 의식해서 두바이는 지금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아하. 아랍에미리트의 백신 1차 접종률은 9월 기준으로 해서 92%를 넘었고 네. 2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인원은 80%를 웃도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두바이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이번 엑스포에 2,500만 명이 방문을 해서 약 39조 원의 투자 효과가 있고 네. 30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나름 방역은 잘 돼 있다고 하니까 믿어볼게요. 그런데 앞서 얘기 들어보니까 권상희 평론가님 여느 엑스포가 다 그러겠습니다만 저기에 이제 한국관도 이제 마련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어떤 게 전시되어 있을까요? 일단 규모 면에서 어마어마합니다. 아하.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의 규모인데 참가국이 192개국이잖아요. 이 가운데서 5번째 큰 규모라고 하고요. 야. 그리고 외벽을 1,597개의 스킨 큐브로 채워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 네. 우리 공연 문화하면 주목할 만한 게 바로 떼창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아하. 이런 떼창에서 볼 수 있는 한국인의 역동성과 흥을 건축으로 구현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상층 마당에서는 매일 10회가량의 한국의 흥 퍼포먼스가 공연이 되는데요. 네. 비보잉도 볼 수 있고 K-팝 공연도 이뤄지고요. 네. 또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서 AR 체험도 할 수 있고요. 한국 관광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한국관광공사 부스도 운영된다고 합니다. 한국관을 찾은 관광객은 입장하면서 받은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서 전시장 곳곳을 둘러볼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야, 멋집니다. 어쨌든
장장 6개월간 대장정 성공을 거두길 또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억의 앨범들 뭐 꺼내볼 때 그런 경우 있으시잖아요. 야 이때 나 눈 감았어. 그때 왜 찍었어? 근데 백성원 변호사님 네. 그 눈 감은 사진이 가족 사진인 경우 어떡합니까? 난감하죠. 허허. 미국의 한 가족도 30년 전에 가족 사진 하나 찍었는데 네. 아버지가 이 30년 동안 이 사진 한 장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셨다고 합니다. 자, 영상을 통해 도대체 어떤 사진인지 한번 만나보시죠. 자, 바로 이 사진입니다. 가족 모두가 다 똑바른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네. 아빠만 혼자 고개를 기우뚱하게 기울고 있죠. 그러네요. 네, 당시 사진사가 시간을 너무 오래 끌어가지고 잠시 아래로 고개를 숙였는데 네. 그 타이밍에 딱 그냥 사진 찍히고 말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요, 아들이 이 아버지를 위해서 새 가족 사진을 만들어주기로 결심합니다. 자,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 상황 저는 처음에 저 사진 보면서 아 참 남편분이 아내를 사랑해서 아내 쪽으로 더 고개를 숙이신 건 아닌가 했는데 자 사진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직접 한번 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tep 1, open the file. Step 2, look into my father's eyes. Step 3, isolate his head. Step 4, pivot, pivot, pivot. Perfect. Oh wait, one more thing. All right, let's order this. That Dad has not liked for a long time. No. And I realized this year that I have the power to fix it, so... Oh my gosh. This is... Word, you took it down. I just took that picture down. 야 이거 정말 효도한 것 같아요. 수십 년 만에 정말 고개가 제 위치로 왔습니다. 안지윤 기자님. 아버지의 30년의 한을 야. 풀었습니다. 끔찍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싫어했었는데 막상 아버지 고개만 딱 바로 잡으려니까 뭔가 포인트가 빠진 거죠. 이 아버지의 기우뚱 고개가 이 사진의 포인트인데 네. 이거를 어떻게 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까 하다가 나머지를 갸우뚱하게 만들었는데 야. 결과적으로 볼 때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30년간에 대한 보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모두가 즐거워했지만 무엇보다 아버지가 너무 웃음을 웃다가 울음을 보일 정도였다고 하니까 네. 정말 성공적인 이벤트였습니다. 야 진짜 저 어떻게 보면 통쾌한 복수네요. 30년 동안 나 혼자 고생이 있으니까 이제 다른 가족들 고생 좀 해봐 그런 것 같은데 저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 반응도 궁금합니다. 권상희 평론가님. 뭐 카일 셜레가 지금 팔로워만 200만이 넘는 인기 강사라고 하잖아요. 영상 조회수도 어마어마합니다. 6,290만 회를 돌파하고 있는데 뭐 최고로 기이한 일인 것 같다. 글자 그대로 울다가 웃었노라. 그래 그런데 왜 나도 울고 있지? 이런 네티즌들의 반응이 있었는데 네. 그야말로 이 포토샵으로 부모님께 큰 효도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저 상황을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참 가족이 화목하다. 정말 화목하니까 저런 이 상황도 있고 또 저걸 웃음으로 승화시키고 또 다 같이 파한대소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랫동안 또 화목한 가정 꾸려 가시길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